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우식 기자입니다. 오늘은 2개의 얼굴 그리고 5개의 파워트레인으로 중형 세단의 도전장을 던진 기아자동차 K5 디젤 모델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디자인 정체성을 살린 중형 세단이다, 기아자동차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K5가 패밀리 룩을 반영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유지 발전시킨 한국 중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타일의 장점과 성능, 그리고 디젤 모델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경제성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얼굴 가운데 젊은 감각이 더 강조된 XS 모델입니다. SX와 MX가 서로 다른 점은 전면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범퍼 양쪽 끝에 가니쉬와 에어 인테이크 홀의 가로바 그리고 안개등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직선으로 뚜렷하게 연결된 측면 라인도 다르고, 킥업 스타일의 트렁크 리드와 슬림한 리어 램프도 MX와 SX의 차이점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SX가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있는데요. 이 측면에 있는 덕트가 막혀 있다.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더니 막혀 있다, 이거 그냥 폼으로 달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정도의 디자인 요소는 K5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그 고성능 모델들도 충분히 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디자인적 요소로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성능 슈퍼카가 아닌 이상 측면에 제기능을 하는 에어덕트는 사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델들도 디자인 요소로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이라기보다는 디자인적 측면에서 이렇게 봐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어를 열면 아주 널찍한 일렬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시트의 촉감도 너무 부드럽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강도로 착자감이나 포지션을 잡는데 이 적당한 쿠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 위쪽은 정말 부드러운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가 됐고, 센터 페시아는 정말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 잘 정돈이 됐고 간결한데요. 와이드하고 수평형으로 디자인이 돼서 시각적으로도 안정감 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스티어링 힐은 조금 두께가 얇은 것 같네요. 그래도 주요 그립부에 포인트를 준 G컷 핸들이라 운전을 할 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국산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꼽으라면 엔터테인먼트 기능이나 조작 버튼류가 눈에 익숙하고 이 조작도 쉽다는 건데요. 이 하나의 버튼으로 오디오와 공조 장치 같은 걸 쉽게 전환시켜 작동시킬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DMB나 라디오, 또 그리고 외부 기기나 또 블루투스 기능 같은 거, 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거라든가 내비게이션, 그리고 휴대전화와의 연결, 그리고 자동차의 여러 기능들을 설정하는 그런 기능들도 아주 간편한 완터치로 모두 조작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의 트립 정보나 오디오 볼륨, 핸즈프리, 차량 설정,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건 스티어링 힐이나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스티어링 휠 밑에는 이 패들 시프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운전의 재미를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느낄 수 있게끔,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한 건데요. 사실 이만한 가격대의 중형 세단에서 이 패들 시프트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 발 아래로는 스포츠 페달도 보이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뭐 AUX 단자나 또 USB 단자, 그리고 충전 소켓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또 기어 판넬 주변부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유투 1.7 디젤 엔진과 7단 DCC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출발을 하기 전에 도심 구간을 약 한 70km 정도 달렸는데 연비가 15.1km 리터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복합 기준 연비가 16.8km 리터니까 이 POC 연비하고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1.7 디젤 엔진에서는 최고 출력이 141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34.7kgm의 토크 성능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엔진 소리가 조금 거칠고 또 약간의 잔진동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실 1.7 디젤 엔진에서 이 정도 소음이나 진동은 뭐 또 성능이 좋기로 소문이 난 독일차하고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흠잡을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차가 달릴 때 얼마나 정숙하느냐에 있는데, 우선 에코 모드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정지 상태 그리고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정숙성이 더 좋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하부에 적용된 언더커버나 흡차 문제 또는 그 윈드 실드 사이드 몰딩 같은 그 적극적인 NVH 대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K5는 현대차 소나타하고 플랫폼과 엔진 그리고 샤시 같은 주요 구성품들을 모두 공유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행 질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 디젤은 부드러운 승차감에 여성스러운 멋이 강조된 반면에 K5는 다소 투박하고 직관적인 그런 어떤 남성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이 1750부터 2500rpm까지 상당히 폭이 넓은 토크 밴드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성능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빠르고 길게 힘을 유지하면서 이 차체를 밀어내는 것도 아주 인상적인데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상대든 제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응답선도 기대 이상으로 좋습니다. 7단 DCT는 현대차가 이 독자 개발을 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 성능에서도 폭스바겐처럼 앞서 적용한 것들하고
별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K5 디젤은 발진 가속이나 이 중속에서 고속으로 길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힘에서는 이 배기량에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주 무난한 국산 디젤로는 손색이 없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디젤 국산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속도를 조금 내서 한번 달려보고 있는데요. 이 앞서가는 차량들이 약간 이게 다소 정체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차선을 이렇게 벗어나서 자리를 잡는 것도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다른 어떤 그 독일산 디젤 차의 어떤 순발력하고도 좀 비교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로 이 K5 디젤, 국산 디젤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산 디젤의 역사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유럽 디젤 차에 비하면은 사실 아주 짧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디젤 차가 유럽에 수출이 되기 시작한 역사는 꽤 오래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만큼 디젤 엔진에 대한 어떤 기술적 노하우나 그런 축적도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최초의 국산 양산 디젤 차였던 프라이드, 기아자동차 프라이드 이후에 사실 국산 디젤 차들이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재미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나타 디젤 그리고 K5 디젤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쉐보레의 말리부 디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상품성이 크게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이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속 페달의 담력이 에코 모드나 일반 그 보통 모드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또 파워풀한 어떤 그런 주행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장점은 브레이크 성능인데요. 사실 국산차의 경우 차체의 중량이 이 수입차들보다 조금씩은 또 더 나가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K5 디젤 같은 경우에 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제동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신뢰가 많이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5 디젤을 몰면서 또 하나 좀 칭찬해 줄 만한 것들은요,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작하기가 상당히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디오 버튼이나 공조장치 버튼 같은 것도 사실 손을 완전하게 뻗지 않아도 조작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다 전부 다 배치가 돼 있고요. 또 버튼류도 상당히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다른 모델보다 크고 아주 선명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작이 상당히 편하고 또 직관적이다 하는 그런 장점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클러스터의 어떤 트립 창도 상당히 크고 여기에서 표시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좀 편리한 요소다 이렇게 칭찬을 해줄 만하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도 여러가지 오디오나 또 크루즈 버튼이나 그리고 또 모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고 또 패들 시프트까지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여러가지 색다른 재미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들링은 아주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은 소나타보다는 약간 아주 좀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차가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도로가 그 시흥 산업도로인데요. 뭐 좀 도로 표면이 고르지가 않은 그런 것도 있지만 약간은 좀 거칠게 이런 어떤 구글들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속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또 감속시키고 하는 그런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가속도 아주 충분한 편입니다. 이 정도의 가속력이면 사실
도로에서 어지간한 차들하고 붙어서는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가속 성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RPM은 1600에서 1800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좋기 위해서는 사실 적은 엔진 회전수로 높은 속도를 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RPM이나 속도하고의 어떤 그런 표시를 보면 그렇게 뛰어나지도 또 그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이게 평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이런 우리나라 이 도로의 어떤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시흥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수원에서 이 시흥 쪽으로 가는 그 전곡항 쪽으로 가는 그 길을 산업도로를 타고 있는데, 여기 참 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인데요. 도로가 거의 무슨 그 곰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두 개 뒤축 바퀴가 두 개로 구성된 작은 화물차 같은 경우에 바퀴 하나가 완전히 떠서 닿지 않을 정도로 표면이 그렇게 굴곡이 심한데요. 사실 이런 도로에서 스티어링 휠을 제대로 잡지 않고 주행을 한다든가, 이 자칫 그 방향을 틀 때 아니면 차선을 변경할 때 조금 방심을 하게 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K5 디젤 시승을 했습니다. 총 주행 거리는 250여 킬로미터 정도가 됐고요. 아까 도심 연비가 15km 리터대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트랙 컴퓨터상의 연비는 16.5km 리터 정도를 찍어놨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연비가 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시승을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주행을 했고, 또 도로 여건도 좋지 않았고 이 정체 구간도 많았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좋은 연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정속 주행 시승에서는 20km 리터가 넘는 연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K5 디젤의 보통의 연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기아차는 그동안 K5 디젤의 경쟁 모델로 항상 폭스바겐의 파사트를 지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산 디젤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내구성은 아직 검증을 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 초기 품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믿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고객들이 K5 디젤을 좀 더 자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기아자동차가 자주 제공하는 것도 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